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이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 소환 본부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청주시가 찬압자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을 강화하면서 징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청주의 다양한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버스 정보, 로드킬 데이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썬팅 필름이 제품별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능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놓고 찬반 양론이 격해지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들이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지역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김 지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기업인들이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 운동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기업인협회는 주민 소환이 도정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겪을 경제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성이 낮은 주민 소환 운동으로 소모적인 갈등이 우려된다며 충청북도는 주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도정을 추진하라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주민소환 과정에 생기는 갈등과 분열로 인해 지역 경제는 더욱더 위기에 빠져들어갈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환 철회 요구에 대해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지사의 자진 사퇴를 주장합니다. 오송 참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정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중앙정치와 대통령실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역 공직사회에 혼란과 혼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충북 도정의 신뢰와 또 도의 어떤 정책의 가장 큰 안과는 현재 도지사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받는 데 성공해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 소환은 지금까지 8번 시도됐는데 실제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해 무산됐습니다. 주민 소환 서명운동이 연일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도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충북형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책상을 넘어뜨리거나 책을 찢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의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시로 노출된다고 말합니다. 문제 행동을 제지하면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들의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막는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게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력감을. 자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화부터 내고 보는 일부 학부모의 태도도 언제나 상처입니다. 훈육이나 지도가 가정에서 일단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풀이 하듯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냥 돕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사의 직위 해제로 이어지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자녀를 깨고도 아동학대고 진짜 심지어 한숨만 쉬어도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바로 불리 조치가 돼야 되고 몇 달 쉬어야 되고 직위 해제되고 각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훈육이나 양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시도 때도 없는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막는 상담 사전 예약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습니다. 각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되고 학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고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단계적 초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교권 보호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그 구성원들끼리 정보 공유부터 위기나 어떤 갈등의 고조 단계에 따른 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교육감의 현장 행보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접수처 방문 전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등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선택 영역 및 과목 등을 입력하고 접수처를 방문해 최종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지난 16일 윤건영 교육감이 발표한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인 분교장 개편 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명에서 12명으로 낮춘 것은 당장 분교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남부와 북부권 마을의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학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연합운동회 같은 정책은 작은 학교 간의 상생 기반을 높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지방 세수가 크게 줄어든 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청주시가 암호화폐 계좌 압류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 넘게 지방소득세 1,100여만 원을 미납한 A씨. 청주시는 고지서와 독촉장,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가상화폐에 대한 추적에 나서며 A씨 계좌에서 3천여만 원을 확인했고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그제서야 세금 세납을 납부했습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더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이 전혀 없다던 체납자 가운데 650여 명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금액은 7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압류 조치를 취하자 이 가운데 17명이 6,800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압류를 하게 되면은 거래가 중지가 돼요.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뿐 아니라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권과 자동차 리스 보증금, 가택 수색 등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43%에 그쳤던 체납세 징수율은 2022년 50.5%로 7%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 상반기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체납자 8,500여 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의 교통체계가 앞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정책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시내버스 승하차가 가장 많은 곳은 도청, 중북대, 가경터미널 순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진 곳은 가경터미널 일대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를 입력하면 청주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통정체가 심각한지, 주유도로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지 또한 실시간 제공됩니다. 이른바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한 확대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시내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국비 60%를 포함해 15억 원가량이 투입된 이번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집 활용돼 왔던 각종 교통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어
유용성을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버스 정보, 교통민원 관리뿐만 아니라 로드킬 데이터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직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분석가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지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 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 등 민간 영역의 다양한 교통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모심천 하상도로 통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은 기상특보 시 하루 전 사전 통제하고 하상도로 통제 시기를 현행 0.7m 수위에서 0.5m로 강화했습니다. 모심천 세월교 통제 기준 0.5m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법원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 직원들을 면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위해 청주에 방문했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법원 직원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해당 민원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요즘 자동차 썬팅은 필수 중의 필수죠. 자외선은 물론 실내 온도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썬팅 필름이 제품별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고 성능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눈부심 방지나 냉난방 효율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공하는 자동차용 썬팅 필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즐겨 찾는 주요 브랜드의 자동차용 썬팅 필름 39개 제품을 비교 평가해봤습니다. 먼저 가격 면에서 안면 유리의 경우 3M과 루마 제품이 7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V쿨 제품은 150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1, 2 뒷면 유리의 경우 레이노가 가장 저렴했고 V쿨은 210만 원으로 5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태양열 차단 성능 면에서는 안면 유리의 경우 3M과 V쿨이 온도 상승을 15도까지 억제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1, 2 뒷면 유리의 경우 후퍼 옵틱 제품이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19도에서 30도까지 온도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실내 온도 상승이 적으면서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는 3M과 레미노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차 출고 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최대 21도까지 온도 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결과 제품별로 10에서 30도의 온도 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에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적외선 차단율을 잘못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온도 상승 억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준에 적합한 썬팅 필름을 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을지 연습 이틀째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대청댐에서는 무장 괴한들이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드론으로 수문을 파괴하는 상황을 가정해 경찰과 소방, 군부대, 수자원공사 등의 공조로 댐을 복구하고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또 도내 각 시군에서도 청사, 테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의 2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10월쯤 승인 고시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농지 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고 국토부의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충주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합니다. 수해 피해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8% 할인율을 10%로 인상한 것입니다.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을 유지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이어집니다. 국제로타리 충북지부가 괴산 지역 수해 이재민들에게 3,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이경수 충북지구 총재 등 로타리 회원들은 오늘 괴산군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탁식 후에는 괴산과 증평 지역 로타리 회원들이 청천면 거봉마을을 찾아 수해를 입은 8가구에 직접 쌀과 식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청주동물원에 이사온 사자 바람이의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3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 바람이 영상에 따른 청주시의 유튜브 구독자도 1,7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갈비사자로 불린 바람이는 지난달 5일 청주동물원에 이송돼 적응 과정을 받고 있고 청주시 측은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괴산 고추축제 때 판매될 고추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괴산군은 이번 축제 기간 판매할 고추 가격을 600g 기준 18,000원,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 고추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황금 고추를 찾아라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함께 개막식 축하 콘서트와 제1회 전국 유기농 괴산 가요제 등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증평군이 중부사군 공동화장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은 오는 2027년까지 건립, 운영 분담금만 50억 원이 넘고 군에서 1시간 내 거리에 청주 목련공원과 세종 은하수공원이 있어 경제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을 제외한 음성군과 진천군, 괴산군은 오는 30일 음성군청에서 공동화장시설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동경찰서는 폐기물 업체에게 돈봉투를 받고 입주에 동의해준 혐의로 마을 이장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용산면 인근 마을 이장들은 지난 6월 각각 500만 원씩을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 배임 수증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마을 이장 17명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이장들은 면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군 한독의학박물관이 소장한 호열자병 예방주의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호열자병 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 간행한 근대 서양의학 기반 전염병 예방서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소독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한제국기 전염병 방역활동 등이 담긴 유일본으로 의학사적 중요성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고향 올레 사업에 증평군의 청년 복합공간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증평군의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농협 폐창고를 활용해 거주시설과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주민 소환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거세게 부딪힐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주민 소환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진 만큼 주민 소환에 대한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